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3억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팀 드레이퍼 억만장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코인베이스 에셋, 그 미국의 거래소에서 CBA다. CB, 코인베이스 A다, 코인베이스 도지코인, 코인베이스 라이트코인, 코인베이스 XRP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우리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WBTC 이런 게 이제 실제 나의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소에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그 증표로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를 내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맡겨놓고 하나를 이제 빌린 거죠.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랩트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걸요, 어디 예치를 해서 비트코인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누군가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 뭐 이제 대출하면서 이 제가 맡겨놓은 걸 이제 그들이 갖다 쓰는 거죠. 나는 이자를 그냥 따박따박 받을 수도 있고, WBTC 지금 빌렸죠. 이걸로 내가 뭐 어디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레버리지 B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여러 가지 이런 이익 추구 활동이 실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출시를 했을까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그것을 담보로 파생 상품을 만들면 나중에 우르르 무너지겠죠. 비트코인이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 초우량 글로벌 담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저는 비트맥스가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A다,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XRP 출시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 자산 코인들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뭐 실제 그 유틸리티로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망으로 쓸 것이고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융에서 갖다가 파생 상품화 시켜서 여러 가지 대출 수요를 일으키는 투자 상품으로도 사용이 될 것이다. 웬만하면 그들 코인 위주로 하자. 자, 이토로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코인 거래소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기업 공개, 공모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비롯해서 리플이다, 서클이다 지금 다 미국의 IPO를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코인 가격 오를 때, 물이 들어올 때 뭘 한다? 주식을 상장해서 기업의 주식을 팔겠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IPO에서 공모 가격을 상향시킬 거라는 얘기는 몸값을 물 들어오니까 이때 불려서 비싸게 팔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우리라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직은 이제 피크 시즌이 아닌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올해 말일 수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트럼프의 경제수석 스티븐 미란입니다. 뭐 우리가 뭐 미란 보고서라고 잘 알려져 있죠. 뭐 기사에 지금 이런 게 떴습니다. 중국과 무역 합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단기 혼란은 감수해야 된다. 뭐 최근에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의도했던 충격요법이다. 지금 뭐 초반에 트럼프 초기에 극심한 시장이 뭐 경제가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쯤은 단기적이니까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과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죠. 여기서 보시면 스티븐 미라는 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입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죠. 자, 이 사람은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마러라고 협정을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고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국가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풀겠다? 이제 국채를 사는 이유는 실은 시세 차익보다는 그 이자를 받으려고 보통 삽니다. 근데 이자가 없는
심지어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까지 부과를 하는 미국의 10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강제로 우방국들 전 세계에 판매를 하자. 뭐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 미란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이게 소위 이제 방향성이 되겠죠.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성은 미란 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무역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사적 수준의 조치를 단행했다. 뭐 트럼프 잘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1930년 이후 최고 수준의 대중 관세를 부과했고 새로운 갈등이 당연히 나왔죠. 근데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합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근데 이 입장이 모순이 아니라고요. 말이 됩니까?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핵심은 이거죠. 항상 탄탄한 무게중심이 없으면요. 이랬다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물려가고 저랬다 하면 저 말에 우르르 휘둘려서 결국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중심이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큰 틀에서 봐야 보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맨날 말을 바꾸니까 그것보다 큰 틀을 한번 보시면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감세, 두 번째 규제 완화, 세 번째 무역 정책 재편을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 자,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기 쉽게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내로 투자가 되지 않겠냐. 그다음 뭐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규제 철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거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면 자금이 더 많이 투자가 되겠죠. 두 번째, 규제 완화도 은행 규제 완화든 빅테크 대기업 규제 완화든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당연히 풀리지 않을까요? 기업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관세. 관세는 어떨까요? 고관세죠. 이게 무역 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제조업이나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들이 미국 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리쇼링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가만 뜯어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미국만 잘 살면 돼. 미국으로만 돈이 몰리게 하면 되지 뭐. 이거죠.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요약하면 다른 나라는 죽어도 미국만 잘 살면 괜찮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부양할 것이다. 왜? 돈이 미국으로 지금 투자가 온다면서요. 이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요. 또 트럼프 개인 일가가 뭐 지금 코인 사업하는 거 모르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뭐 주식도 많이 들고 있겠죠. 미국의 채권도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코인과 주식 시장을 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따 사면 다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가는 과정에 교활한 속임수가 넘쳐나겠죠. 일반인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전 오지 않는다고 봐요. 교활한 속임수를 파악을 하시고 묵직하게 큰 틀에서 승부를 하시면 좋겠다. 무역 정책이요.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공급망 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뭐 그냥 뚝딱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며 제품마다 국가마다 품목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일부 제품은 수개월 내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어찌됐건 중대한 시장 재편을 의도하고 있고 이것은 뭐 미국이나 중국 한치의 양보가 없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자, 장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9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3달 후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 합의가 끝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가죠.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전 지구인들의 삶의 행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고관세라고 하는 관세 폭탄은요. 그 이전 세계로 저는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뭘까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 그 뒷단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글로벌 엘리트, 진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에서만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것을 한번 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 세계 뭐 유럽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금리 지금 낮추는데 이미 많이 낮췄잖아요. 미국은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금리죠. 이 자체가 뭐다? 글로벌 양털 깎기입니다.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 5% 이자를 받겠습니까? 한국 원화로 3%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 2년, 3년간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로 5% 이자를 받겠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렸어요. 미국만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거고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했던 거예요. 세력들이 기축통화 아직도 달러죠. 고금리로 전 세계에 일단 핵폭탄을 던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22년, 3년, 4년 미국 외 타국의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도, 지금 관세 폭탄이죠. 이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큰 교란, 혼란, 파괴를 의미합니다. 관세를 이렇게 하면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관세 폭탄과 비슷한 일들이 최근에 뭐가 더 있었냐? 코로나도 실은 똑같아요. 이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관세 전쟁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실은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죠. 돈을 더 찍어내죠. 이런 뭡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실물 경제가 사실 쪼그라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중산층과 서민층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돈을 찍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실물 경제가 망하니까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누가 부자가 됐을까요? 자산가, 기득권, 이 친구들이 더 부자가 됐겠죠. 왜요? 위기를 극복하겠다. 뭐 경제를 지원하겠다. 디지털 투명한 세상, 뭐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돈 찍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 돈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돈을 찍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과 실물 경제는 더 쪼그라들 거예요. 빈부격차 훨씬 더 커질 거예요. 환란이 닥칠 때마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좁혀지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AI 하는데요. AI 다음 단계가 AI 에이전트고 AI 에이전트 그 다음 단계는 AI가 실체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2040년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숫자가 전 세계 인류 8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이미 지금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로 휴머노이드 나중에 이제 팔 거거든요. 로봇이 뭐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 사람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2019년부터 로봇, 자동화 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걸로 사람들 실직 안 되며 먹고 살기 힘들다며 기본소득을 그걸로 주지 그래? 이 얘기는 저는 아마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 토큰화, 로봇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이 다 디지털 세상, 가상 세계로 그쪽을 더 넓히고 있는 거죠. 실물 경제가 줄어든 만큼, 달러 패권이 줄어드는 만큼 디지털 경제와 크립토,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이제 통화도 자산도 좀 더 다양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조차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뭐다? 비트코인이요.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 위에 뭐가 올라간다? 전 세계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도 오르겠죠.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의 가치도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요. 제주도에서 2030들이 나 이거 못 해먹겠네. 회사 때려치고 창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30들 제주도 창업자 중에서 95%가 망했습니다. 5%만 살아남은 거지. 거기가 뭐 잘됐, 그건 또 모르겠어요. 95%가 다 망했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면 창업이 더 쉬워질까요? 쉽지 않아질 거라는 것을 저는 뭐 이미 저보다 더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더 안 뽑잖아요. 뭐 은행 물론 일부 수혜를 입는 그 업종도 있는데요. AI만 해도요. 게임 회사만 해도 예전만큼 많은 개발사가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인공지능 돌려서 뭐 실무 관리자 몇 명,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이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죠. 자영업, 폐업이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는 필수인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이클이 뭐냐? 공급망이 그냥 걸핏한 파괴가 되고 있죠. 실물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경제 좀 부양해야겠네. 경제를 좀 살려야겠네. 전 세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인하하고 디지털 돈을 찍어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지금 초기라고 봐요. 이 사이클에서 지금 이제 돈 찍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겠죠. 뭐 지금 뭐 물가 얼마 뭐 안 올랐다 좋아하던데 인플레이션 돈 찍으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거품 자산 시장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때 어떤 우리 같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내 후배가 저 땡땡 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이런 책 쓰고 회사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겪었던 거 아닙니까? 대다수 일반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벼락 거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 B2 영끌 마지막 기차를 타야 된다. 이런 유튜브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 중에 뭐 대부분 그럼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90% 이상은 실패를 할 것으로 저는 또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코인 투자 일생일대 최고의 인생 기회 맞습니다. 근데요. 2%에서 많으면 3, 4%에게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95%, 97%, 8%에게는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 관세 인하 합의 시행했죠. 뭐 최근에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관세 보복 조치도 좀 더 없애야 될 것 같아. 중국의 관세위원회에서는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고 중국, 미국의 경제 교류,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저는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예를 한 거지 확정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 이전의 저관세 시대로 회귀는 전 어려울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아마 내년까지 해서 이런 관세 다시 또 점진적으로 버텀라인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올리지 않겠냐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비했을 때 관세는 한참 더 높아질 거예요. 이전처럼 이게 이제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전처럼 쉽게 돈 벌던 투자의 시대는 저는 이젠 끝났다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2017년 아무거나 사놓고 아무것도 하면 막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 10배, 20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4년 주기 이것도 물론 저는 완전 무시는 절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맹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의 말도 다 참고입니다. 본인께서 제가 볼 때는 코인으로 이제 돈 버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서 제 역할은 이거죠.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적당히 이만하면 됐다. 이거 못하면 저는 다음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뭐 예전 7, 80년대 같은 폭발적인 성장, 부동산 이건 이제 쉽지 않아요. 세계 그 어디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한 번 정도는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빚으로 전 투자하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 어떻게 되지? 한 번만이라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보루는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고 혹시 빚이 있다? 이번에 좀 오르면 빚부터 저는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준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금 미국 물가 괜찮잖아. CPI 나쁘지 않잖아. 인플레이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이나 중국처럼 이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too late, Powell. 너 너무 늦었어. 계속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할 때까지 트럼프 노래 부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금리를 올해 들어서 낮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감으로 항상 상승을 이미 했죠. 표면적으로는 아직 연준에서 QT,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뒷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심리를 제가 한번 괄호 열고 닫고에 집어넣어 본 거죠. 아, 진짜 코인 주식 시장 빨리 올라야 되고 내 지금 지지율 뭐 40%? 아, 진짜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숙련된 투자자들은 이런 손바닥 뒤집지 바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점 신호를 잘 포착을 해내시고 잘 탈출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물이 들어오려면 멀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조금 이전 대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온체인 지표상으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 이유는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떨어지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도 떨어지고 있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겠냐? 알트코인으로 가지 않았겠어? 앞으로 더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죠. 토탈 3 이제 알트코인 시총인데요. 코인 시가총액에서 비트와 이더를 뺀 차트입니다. 보시면 바닥은요. 이미 찍었어요. 이게 어찌됐건 단기 바닥은 찍어서 반등을 해서 지금 이미 어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뭐 유동성을 보든 뭐 올해 이런 좀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조정 기간을 뭐 적당히 전 줬다고 봐요. 그러면 또 오르겠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겠죠. 또 끝이다. 희망 고문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아라. 뭐 가스라이팅 한다.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죽이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나놓고 놓으면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중간중간 엄청난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알트코인 시가총액 어더스 차트인데요. 탑 10 코인을 뺐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미들캡, 스몰캡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 친구들은 아까 대비했을 때보다 좀 더 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최근에 가격 상승이 있었죠. 바닥을 보시면 잘 다졌습니다. 바닥을 이번에 너무나 잘 다졌고 지금 이미 올랐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한 100곱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또 페이크 주면서 아마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 솔라나, 뭐 XRP, 카르다노 좀 이제 라지캡 위주로 갔다가 그 다음 뭐 탑 20, 탑 50, 탑 뭐 100, 100까지도 순차적으로 저는 펌핑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 시총, 작은 시총 코인들 조금 전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코인만 안 올라? 라는 조급증을 좀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 그 습성에 베팅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비트코인으로 난 투자했는데 나는 1억 벌었네. 난 정말 만족해 하면서 시장을 바로 팔고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제 예상은 틀릴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 알고랜드, 헤데라로 그 돈을 거의 뭐 이제 더 보태가지고 아마 투자를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으로 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이 풀릴수록 몰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하루에 10억 달러, 1.4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지금 산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하루에 9,700개 이상을 샀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올해 법인들이 비트코인 산 게 비트코인 ETF 현물 이거 다 합친 것보다 4배가 더 많답니다. 법인이라 하면 기관 투자자가 되겠죠. 이미 올해 산 비트코인 양이 몇 개다? 20만 개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글로벌 법인들의 지금 비트코인 포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대개는 비트코인 폭등 후에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이 불춤을 춥니다. 비트가 막 폭등할 때 알트도 같이 폭등을 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사람들이 나 만족하겠어 도 있겠지만 이제 그 돈들이 점점 이제 밑으로 흘러간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이건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실은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팀 드레이퍼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억만장자 투자자고요. 이제 그 미국의 VC라고 있어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직업으로 처음으로 생겼죠. 그것을 직업화시켜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팀 드레이퍼의 아버지세요. 미국 최초 실리콘밸리 VC입니다. 그 아들이 팀 드레이퍼죠. 이분 나이 지금 60 훌쩍 넘었습니다. 그 아들 아담 드레이퍼도 VC예요. 그러니까 3대째 투자하는 명문가요.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트위터부터 해서 뭐 테슬라 이미 그 억만장자 비트코인 안 했을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셨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그러면서 조금 과격한 전망을 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저는 이거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식료품, 주거비, 세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달러를 누가 사겠니? 이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로 뭐 세금을 뭐 물건 살 때는 그런 걸 쓰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든 기업의 재무팀은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 사실 이분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2월 달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비트코인을 거의 한 7, 8만 개였네요. 엄청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수만 개를 그때 해킹으로 전량 분실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몇 달 후입니다. 불과 한 3, 4달 후에 미국의 실크로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경매, 거기 이제 뭐 소위 그 장기 팔고 이랬던 데거든요.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썼는데 미국 정부에서 실크로드에서 썼던 비트코인을 다 압수한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비트를 갖고 있긴 그러니까 경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경매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50만 원이라고 하면요. 개당 무려 7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3만 개를 샀습니다. 누가요? 팀 드레이퍼가. 하지만 뭐 언제까지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2017년부터 이분이 계속 가격 예측했는데요. 딱 한 번 맞췄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어차피 못 맞춰요.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맞출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이분의 지금 그 가정이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비율을 보유를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 들고 계시죠? 경제적 자유 우리가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분도 지금 10년 내까지 보고 있거든요. 10년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트코인 망을 사용한다면 이게 인공지능과도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카르다노 망들이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우리 어떤 그 금전적인 심부름을 우리가 시킬 수 있게 된 날이 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날이 오면요. 우리 지금 알트코인도 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을 꾸준히 모아가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100% 확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매일 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원화채굴도 하시고 때로는 재미없는 인내를 하실 필요도 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